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딱 2시간만 매매해서 1년에 무려 8억 원 넘게 번 트레이더가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그런데 이 사람 얼굴까지 공개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히 나 얼마 벌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기 실제 계좌를 그냥 다 보여줍니다.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 매매에 대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해버리니까 전 세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임마누엘이 자신의 비밀 매매 전략을 하나 더 공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트레이딩 멘토인 아버지한테서 예전에 전수받은 단타 매매 전략인데요. 이 매매 전략은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해서 딱 보면 답이 바로 보이는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실제로 임마누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매매 전략 하나로 수천 달러씩 아주 가볍게 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매 전략은 장 시작하고 겨우 한두 시간만 집중하면 끝이고 머리 아픈 복잡한 지표 같은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완전 생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이 매매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이 방식으로 어떻게 임마누엘이 엄청난 수익을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 3단계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임마누엘의 매매 전략은 바로 갭 상승 스캘핑 전략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매매 전략으로 단타를 할 때 아무 종목이나 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만 선택합니다. 첫 번째,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두 번째,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지고 있는지, 세 번째, 방향이 한쪽으로 명확하게 잡혀 있는지입니다. 즉,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은 오늘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겠다는 신호가 보이는 종목만 집중해서 공략합니다. 반대로 차트가 애매하게 횡보하거나 모멘텀이 죽어있거나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은 아예 처음부터 과감하게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익도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미국 주식 기준으로 하루 동안 20%, 30% 이상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만 집중해서 트레이딩을 합니다.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종목만 고르는 것. 이게 바로 이 매매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갭 상승 스캘핑 전략은 사실상 장 시작 전에 이미 승부가 거의 끝납니다. 임마누엘은 매일 아침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 30분, 때로는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매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만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강한 모멘텀이 붙어있고 추세가 하루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고 장 시작 전에 이미 머릿속으로는 매수인지 매도인지 방향부터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왕좌왕 하지도 않고 미리 세워둔 시나리오대로 조건이 나오면 그냥 실행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매매의 핵심입니다. 즉, 장중에 판단하는 매매가 아니라 장 전에 결정하고 장 중에는 실행만 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단타인데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 움직여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리스트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후보군을 정리해두는 거죠. 임마누엘은 전날 종가 대비로 시가가 위로 크게 상승해서 출발하는 종목, 다시 말해 갭 상승 종목에 집중합니다. 이런 종목은 장 시작부터 관심이 한꺼번에 몰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방향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갭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갭은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 사이에 생기는 가격의 빈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어제 10만원에 마감했는데 다음날 아침 시가가 12만원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만원만큼 가격이 상승해서 출발한 거죠. 이 2만원 차이가 바로 갭입니다. 말 그대로 차트의 가격이 비어 보이는 구간, 빈 공간이 생깁니다. 갭 상승이나 하락의 이유는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정규유장이 끝나도 거래가 멈추지 않고 장외 거래 시간에도 매수와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장 마감 후에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인수합병 뉴스가 떴을 수도 있고 악재가 터졌을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갭이 생겼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 갭이 차트에 어떤 영향을 만들고 그것이 그날 하루 동안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갭에 대한 모습을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를 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종가가 12만 8,500원으로 마감한 뒤 다음 거래일 시가가 13만 4,6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로 약 4.77% 갭 상승이 나온 거죠. 그래서 차트에서도 빈칸처럼 가격 차이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후 하루 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엔 갭 하락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트 안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종가가 10만 4,900원으로 마감했는데 다음 거래일 시가가 10만 1,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약 3.76%인 3,900원의 갭 하락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락 갭입니다. 전일의 장대 음봉에 이어서 하락이 지속되며 음봉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이 장전 준비 단계에 집중하는 종목들은 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가격이 확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그 이유는 그 갭이 만들어낸 변동성과 거래량이 당일 시장에서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갭 상승이나 하락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임마누엘이 추천하는 무료 도구는 트레이딩 뷰입니다. 다만 화면 구성은 버전과 로그인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켜고 상단 메뉴에서 프로덕트로 들어가서 스크리너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난 다음 주식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미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항목 중에서 시간 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에서 프리마켓 갭 퍼센트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장 시작 전에 갭이 크게 벌어진 종목부터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그 리스트가 오늘 매매 후보군이 출발점입니다. 이 탭을 클릭해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면 갭 하락 종목이 큰 순서대로 쭉 나열됩니다. 반대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면 갭 상승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온 종목들을 전부 관심 종목에 추가해두고 그 중에서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올 종목을 골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켓을 대한민국으로 설정하시면 국내 주식이 시작하기 전 갭이 벌어진 종목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작업의 예시는 트레이딩뷰에서 하였는데 국내, 해외 상관없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증권사 HTS나 MTS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전 호가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과 그 갭이 유지될지를 보고 장 시작과 동시에 집중할 종목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두면 됩니다. 임마누엘은 장정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들 때 100개가 넘는 종목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열리고 나면 그것을 전부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갭만 골라서 그 종목만 깊게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갭이라고 다 같은 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갭은 시작부터 거래량이 붙고 강하게 방향성이 형성되지만 어떤 갭은 시가부터 흔들리고 힘이 빠지면서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질 좋은 갭과 질 낮은 갭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종목만 남깁니다. 결국 매일 아침 두 가지 선별 기준을 통과하는 종목만 찾아서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별 기준은 하락 추세를 끝내는 갭 상승을 찾는 겁니다. 갭은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가 사이의 빈 공간을 말하죠. 일봉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계속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보입니다. 전날 종가는 여기서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 시가가 위로 강하게 상승하면서 하락 흐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락 추세라는 건 그동안 매도자가 우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이 다음 거래일 아침에 갭으로 위에서 출발한다면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바뀝니다. 주도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에게로 순식간에 넘어오는 겁니다. 또한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공매도한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이던 공매도 포지션이 하루아침에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수익일 때보다 손실로 돌아서는 순간 훨씬 급하게 반응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수록 손실이 커지니까 얼른 주식을 되사서 포지션을 정리하려는 쇼 커버 물량이 들어오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하락 추세를 뛰어넘는 갭 상승은 그날 하루의 모멘텀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이런 순간에 매수 관점을 갖고 포지션을 잡을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저항선을 돌파하는 갭 상승입니다. 이것 역시 중요한 저항 구간을 한 번에 넘어서는 갭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힘이 약해지면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구간은 쉽게 말해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자리죠. 위로 가려는 힘도 있고 그걸 누르는 힘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명확한 저항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점을 만들었고 다시 올라와서 또 막혔고
또 한 번 더 막혔습니다. 이 저항선에 부딪힐 때마다 가격이 아래로 꺾였죠. 시장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저항대 위에서 갭 상승이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항을 돌파해놓고 출발해야 전날까지 저항으로 작동하던 가격대가 그 순간부터 지지로 바뀔 확률이 커집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저항선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채로 갭 상승이 시작되었다면 매수 진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는 추가로 상승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저항선까지 하락하는 되돌림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갭 상승은 저항 구간 바로 위에서 시작할수록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횡보 구간이 돌파되었다면 일봉 차트뿐만 아니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까지 한 번의 구조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막히던 가격대를 시가부터 넘어선 채로 시작하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기존 저항선 위에서 출발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바로 심리적 부담감이 생기고 그 압박이 앞에서 살펴본 하락 추세의 경우와 같이 더 큰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갭 상승을 판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갭은 기본적으로 강한 매수에 의한 전일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현상인데 이미 급등이 누적된 과열 구간에서 위로 갭을 띄우는 종목은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갭이 뜨는 순간 시장 심리가 순식간에 급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아올라 많은 투자자들이 흥분해서 따라붙고 매수에 참여하죠.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쇼커버 물량은 없는 순수 매수에 의한 상승으로 모멘텀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쪽 갭은 세력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따라붙게 만드는 미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기대감을 이용해 매수세를 한 곳에 모아놓고 그 타이밍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추세를 끝내거나 저항선을 깨면서 돌파가 이루어진 갭입니다. 그리고 그런 갭이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실전 사례를 통해 갭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네피센트라는 미국 주식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3.9달러로 마감했는데 다음날 시가가 6.76달러로 약 74% 상승 갭으로 시작했고 11.92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갭 상승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줄어들다가 상승 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천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연속으로 음봉이 출현하면서 가격이 하락 후 다시 갭 상승으로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N자형 패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날도 N자형 패턴이 갭 상승 초반에 진입했다면 75%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하락 갭이 나온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진이라는 종목인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하락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24.44달러로 마감한 가격이 다음날 시가가 17.60달러, 약 28% 하락 갭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16.46달러로 마감되며 약 32% 넘게 하락했습니다. 거래량도 2천만 주 가까이 거래되었습니다. 추세를 끝내는 갭이 발생했을 때 갭의 비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갭이 가격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격 차트에서 갭이 발생하는 지점과 그 갭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갭은 분명히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항선을 돌파하며 더 큰 폭의 상승을 유발하는 갭 돌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LG전자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진정되고 11만 7,600원에서 12만 7,500원 사이에서 30 영업일도 넘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구간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뚫어주는 약 4.5% 갭 상승 캔들이 발생하고 강한 흐름이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당일 상승폭이 반납되기는 하였어도 4%가 넘게 상승하였습니다. 거래량 역시 평소의 3배에서 5배가 넘게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갭 상승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는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갭이 뜬 뒤에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느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갭 상승이 떴고 위치가 좋아 보여도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은 하루 중 변동성이 가장 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밀리거나 순식간에 급등락이 나오면서 손절만 찍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시가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결과를 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확률이 높은 구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보통 장 시작 후 약 30분 정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날의 갭 상승을 5분봉으로 변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의 과도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 결과가 차트에 훨씬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차트를 보면 고점과 저점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한번 눌린 뒤 다시 힘이 붙는 자리처럼 여기서 매수할 근거가 보인다 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신호가 나올 때만 들어가고 신호가 없다면 굳이 매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장전에서 눈여겨본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그냥 흘려보내고 정말 조건이 맞는 일부만 매수하게 됩니다. 이 매매법에서 중요한 건 갭이 떴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이 위치가 좋은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뒤에 선별해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갭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혹은 개장 후 10분도 안 되는 시점에 지금 바로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아무 근거 없이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 시작 극초반 구간에서도 기준이 있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때 활용하는 게 고점 저점 매매이고 흔히 개장 범위 돌파 매매라고 부르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수급 관련 호재 뉴스와 함께 그동안의 저항선을 강하게 뚫어버리면서 신고가로 갭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겹쳐서 바로 매수 진입하려고 한다면 방법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5분봉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캔들스틱이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개장 직후 첫 캔들이 확정되면 진입 가격을 그 캔들이 바로 고점 위에 듭니다. 그러면 가격이 첫 캔들 고점을 뚫는 순간 매수가 체결됩니다. 손절은 반대로 첫 캔들 저점 아래에 둡니다. 정리하면 첫 캔들 범위를 기준으로 위로 돌파하면 진입하고 아래로 깨지면 손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첫 캔들을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 봐야 하지? 1분봉으로 볼지, 2분봉으로 볼지, 5분봉으로 볼지 이 지점이 고점 저점 매매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타임 프레임이 너무 짧으면 첫 캔들이 의미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도 전에 변동성, 즉 노이즈로 인해서 위아래로 휩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길면 캔들이 확정되는 동안 이미 움직임이 꽤 진행돼서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고 진입이 늦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전략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캔들의 크기가 아니고 첫 캔들이 만든 고점과 저점이 이후 가격 움직임에서 진짜 기준선 역할을 할 만한 자리인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1분봉을 기준으로 갭 종목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되어 첫 캔들 고가 돌파로 진입하고 손절은 첫 캔들 저점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분봉 자체가 변동성이 커서 너무 요동친다는 겁니다. 진입하자마자 1, 2분 만에 손절 라인을 먼저 건드리고 손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상승해버리죠. 이게 제일 억울한 패턴입니다. 종목은 맞게 골랐는데 타임프레임이 너무 짧아서 진짜 방향이 나오기도 전에 노이즈에 먼저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갭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발생했어도 너무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바로 매수하면 변동성과 노이즈 때문에 매매를 망칠 수 있습니다. 1분봉이나 2분봉을 쓸 수는 있지만 임마누엘은 이런 이유로 실제 매매에서는 5분봉을 활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기준을 지키기도 더 쉽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SK 하이닉스 차트처럼 첫 번째 캔들스틱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첫 캔들이 크다는 건 진입가와 손절가 사이 간격이 멀어진다는 뜻이고 그만큼 같은 수익을 내려면 가격이 더 멀리 움직여야 합니다. 반대로 이 삼성전자의 차트에서처럼 첫 캔들이 작을수록 손절폭이 좁아지니까 작은 움직임만 나와도 손익비가 좋아지기 쉽습니다. 고점 저점 돌파 매매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첫 5분봉이 작은 캔들로 좁은 범위 안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첫 캔들 고점 위로 가격이 돌파할 때 진입합니다. 손절은 첫 캔들 저점 아래에 둡니다. 이후 가격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주면 성공적인 매매가 됩니다. 임마누엘이 가장 자주 쓰는 매매 방식은 돌파와 되돌림입니다. 임마누엘은 매매를 항상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단순한 것들이 오히려 가장 강력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반복해서 쓰는 패턴은 결국 두 가지.
돌파와 되돌림입니다. 갭 상승이 나온 뒤에는 약 30분 정도 가격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이 시간 동안 초반 변동성이 정리되면서 흐름이 어디가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초반에 만들어진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돌파 매수로 들어가고 박스권 하단의 손절선을 잡습니다. 둘째, 강하게 올라간 뒤에 지지선이나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눌림이 들어오고 거기서 다시 버티는 모습이 확인되면 되돌림 매수로 들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선별 기준으로 잡았던 그 갭들 중에서 돌파와 되돌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약 3개월 동안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저항선에서 너무 멀지 않은 위치에서 갭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찾던 주요 저항선을 뚫는 갭 상승이죠. 갭이 뜬 위치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은 추가로 확신을 줄 만한 캔들 패턴이 더 확인된 것도 아니고 200일 이동평균선도 하락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캔들만 보고 고점 저점 방식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더 확률이 높고 손익비가 좋은 돌파 되돌림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즉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5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5분봉으로 최소 30분을 봅니다. 5분봉 캔들 6개 이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폭이 과하게 크지 않은 박스권이 형성되었는지 체크합니다. 박스가 만들어지고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확인되면 그때 매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스 하단선을 이탈하면 손절합니다. 매수 이후 가격이 상승을 이어가다가 22동 평균선까지 되돌림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눌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눌림이 22평선 근처에서 멈추고 다시 버티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22평선 아래로 무너지는 모습 없이 22평선 위에서 캔들이 마감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면 되돌림 매수 관점에서도 다시 진입 근거가 생깁니다. 손절은 전 저점 아래에 두고 재진입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판단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22평선을 쓰는 이유입니다. 되돌림이 나왔을 때 가격이 그 선까지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 추세가 살아있다를 복잡한 해석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5분봉 기준으로 22평선의 가격이 맞물렸고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림이 마무리되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박스 돌파 신호와 되돌림 지지 신호가 둘 다 깔끔하게 잡힌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자주 쓰는 돌파 되돌림 패턴 매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매일 아침 우리는 갭 상승을 먼저 훑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락 추세를 끝내는 갭 상승 또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갭 상승만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는 장전에서 만든 매매 관점을 기준으로 시장이 열리면 갭 이후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실행 원칙 아래서 돌파 되돌림 전략이나 첫 캔들을 기준으로 고점 저점 매매 전략으로 실제 매매를 진행합니다. 즉 장 시작 전에 종목과 방향부터 정해두고 돌파나 되돌림처럼 눈에 보이는 단순한 신호로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임마누엘이 갭 상승 매매법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PDF 전자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갭 상승 매매법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신 다음 숫자 4번과 함께 갭 상승 매매법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음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